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네. 칼같이 도착하셨습니다. 깠다가면 지고 뻔했는데. 비가 올 때는 항상 좀 일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일찍 나와야지. 제가 한 시간 한 30분, 40분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다. 대전까지 가도 될 뻔했어요. 저희 집에서. 비 오는 날 네. 출근길이니까. 네. 아무튼 조심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봤어 내가 짤짤이 시험. 아, 계속 보시는군요. 네. 근데 뭐 스며들긴 뭘 스며들어. 아, 지금 역으로 그 짤짤이 쇼 보던 분들이 아유, 천기누설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뭐 잘했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특정 장르 얘기를 왜 계속해? 그다음에 특정 장르 얘기한 다음에 무슨 뭐 왜 고래 얘기를 왜 해? 고래 얘기를. 걔들만. 고래 얘기 했어요. 일부러 했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어? 그 창석이라고. 아니 아무튼 일부러 네. 고래 얘기한 거지 맞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무슨 뭐 일본 작가 뭐 그 고래다 무슨 뭐라는 사람. 고래이다 뭐 일부러 네. 고래 얘기한 거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가만 안 둬. 씨. 그냥 그냥 폭발을 시키더니 네. 커피 쿠폰 돌려줘요. 폭발시켜 아, 버리게. 그러지 마시고요. 네. 다들 이제 인기가 좋으십니다. 언제 한번 출연 좀 해달라고 네. 엄청나게 그 그럼 짤짤이 가서 쇼에서 거기서 요청합니다. 특정 예. 장르 연기해야 돼? 아니요, 할 필요 어떻게 없습니다. 무대 세트 준비? 아,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연기 또 그거 잘 못하시잖아요. 특정 장르 좀 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러십니까? 왜?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냥 그만해요. 아, 근데 그 이 짤짤이 쇼 진행하시는 그 제작진들도 이걸 계속 봐요. 오늘은 또 얘기 하나 안 하나. 또 우리 댓글에 계속 그것을 다뤄주니까 오늘 또 많이야 다를까 우리 또 뭐 못털 도자께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상주하면 좋지 뭘. 예, 그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요. 있지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뭐 방송국 장벽 이런 게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암동 걸어가면 바로 앞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고래는 좀 심했다고 생각 안 하나? 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 또 그렇게 피해가.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천기누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콜라보 방송을 한번 기약을 예, 하면서. 콜라보 방송 진짜 기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뭐 끝났는데요. 저는 요거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오, 예. 이렇게 몸이나 이런 게 군인 같이 안 보이지만 제가 소령으로 전역을 했고 특히 제가 전쟁법, 작전법 교관을 오래 했었어요. 오. 그래서 미사일 지침 관련된 부분을 뭐 많이는 알지만 약간은 알고 있었는데 예. 그거 해제한 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ICBM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할 수 있죠. 왜 못했냐고 하면 누가 질문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이 군에 있을 때 뭐 북한은 한참 개발하고 우리는 뭐 이 지침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침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약이라고 보면 돼요. 군사 계약 같은 그렇죠. 건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못했던 거고 이번에 사실 저는 저 입장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는 저는 미사일 지침 해제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미사일 지침 해제하면서 그다음에 따라붙은 게 우주 산업 이야기를 또 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미사일이 로켓이고 로켓이 미사일이잖아. 그 위에 탄두를 다느냐, 그러니까 뭘 다느냐에 따라서 위성이 돼버려요. 거기다 이제 탄도 다느냐, 저기 인공위성 다느냐,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차이일 뿐인 거지. 미사일이냐 위성의 차이는 그 차이에 우리가 위성 개발이 잘 안 되고 러시아가 가지고 온 게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미사일 지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이전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미사일 지침 해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 크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루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니까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 논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로켓 발사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위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오히려 이제 그 주목을 해서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막 미사일 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제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머털도사님도 뭐 한미 정상회담 보셨을 건데 어제 뭐 평가가 쏟아졌는데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평가 내용부터 제가 전해드리고 이 사람에 대해 이 두 사람의 평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뭐라고 네. 했냐면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것이다. 아하.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 또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두 사람의 평가가 거의 똑같지. 비판하는 것 같아요. 혹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떨어진다. 네. 믿지는 장사했다. 장사 잘못했다. 네, 믿지는 장사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평가인데 네, 거의 같아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익이거든.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좀 넓힌 국익, 예. 국가의 이익 이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건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봐요. 네, 당연히 계산을 해야지. 그렇죠. 국가 간의 거래인데 네.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계산법인데요. 그 계산법. 그 계산법이 정확하냐? 아하. 저는 요걸 좀 얘기를 하고 자, 싶은데. 두 사람은 상당히 좀 비판, 혹평, 특히 이익에 근거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본 계산법 우리 머털도사님 분석을 좀 해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 네. 사람의 그러면 이제 그 44조 원 투자에 그 맞바꿀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그 소득이 뭐였어야 되느냐? 여기 딱 전제가 뭐냐면 백신을 네. 많이 들여왔어야 된다. 아하.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계산법이 출발점은 두 가지야. 첫째, 백신을 최대한 많이 빨리 도입하는 것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백신이 조기 도입되는 게 최고의 부가가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그런 점에서 기업의 대미 투자는 뭐냐면 비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하.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그저 지불돼야 되는 비용. 그 44조가 비용이고 백신의 조기 투자, 조기 도입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뭐 괜찮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모자라면 조금 전에 손해라는 거네요. 조금 전에 두 사람이 멘트를 그대로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44조 원을 갖다가 쏟아붓고 예.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44조는 뭐가 돼? 거래 품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지 비용이 된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소출이 뭐냐? 거의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얘기 들어보면 뭐 어려운 수학이 아닙니다. 이 얘기 그대로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 이건 고등학교 상업 수준이라니까. 상업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계산법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죠. 정밀하게 한번 자, 따져보시죠. 첫 번째가 백신의 조기 도입이 됐냐 안 되냐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네. 조기의 기준이 뭐냐? 조기. 아, 이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를 얘기를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무조건 빨리잖아 이 두 사람은. 그렇죠. 근데 무조건 빨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몇 사람이 빨리 백신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시점을 빨리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하루라도 당길 수 있을 만큼 백신을 요번에 들여오는데 합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하. 평가의 잣대가 돼야 된다. 중요한 잣대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선 집중에서 인터뷰했던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실장. 멘트를 환기해 봅시다. 네. 제가 어제 질문을 했어요. 애당초 정부 발표는 11월까지 집단 예. 면역을 형성시키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덜 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당길 수 있느냐 했을 때 네. 이기일 실장은 3분기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9월까지네요. 3분기면 9월이잖아요. 9월, 10월. 예. 왜냐하면 상반기에 도입된 물량이 2천만 회분이고 예. 3분기에만 8천만 회분. 엄청. 그러니까 4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 3분기에 들어온다. 네. 그래서 예정대로 물량이 들어온다면 3분기 안에 집단 면역은 보통 이제 70%를 얘기를 하니까 네.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음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기. 그럼 조기의 기준점이 뭐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그래요. 저 그냥 무조건 빨리야. 김기현 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잘 안 여기서 나와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9월도 안 돼. 예. 그러면 7월, 8월로 당겨야 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조기고 그나마 하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뭐죠? 일본 예를 했어요. 일본의 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달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전화 한 통으로 1억 회분 확보해 오지 않았느냐. 예. 근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좀 비교. 일본하고 이웃 나라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했어요.
했으면 딱 수단 이렇게 잘해왔다. 딱 이렇게만 들으면 열받지. 아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진짜 딱 열받는데 일단 팩트 체크 하나. 스가가 맞아요, 그거? 아까 예. 아까 그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 때 제가 질문으로 소화를 네. 했었는데 일단 1억 회분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오버 같아요. 거짓말 그 같아요. 5월 중순에 일본의 해당 장관이 공식 발표한 건 1억 회분이 아니라 5천만 회분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5천만 회분이고. 그러니까 2,500만 명분이죠. 한 예. 사람이 2번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5천만 회분 대 그다음에 국군 장병 55만 명분을 그러니까 하면 곱하기 1을 하더라도 110만 회분이니까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스가는 그냥 전화해서 구두로 약속받은 거고 정식으로 계약 체결한 시점보다 우리가 앞서서 네. 총리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나서 갖고 4천만 회분 계약을 맺어요. 화이자하고.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네. 맺었다. 그러면 4천만 회분. 그러면 일본의 인구수하고 한국의 인구수를 비교를 하면 거의 같지 않나? 우리 2천만 명이고. 아니 여기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더 사실을 많다고 확보하는 보는 게 인구 대비 맞죠.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여기다가 뭐 1억 회분이든 5천만 회분이든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별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하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래서 일본이 발표한 게 뭐냐면 그럼 5천만 회분을 언제 들여오느냐? 9월까지 들여오는 아유, 그러면 뭐 조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9월까지 5천만 회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알고도 얘기를 하지? 그거 제가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약간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 근데 왜 일본하고 비교를 해? 잘 못한 나라하고 뭐하러 비교를 해요? 이렇게? 비서가 검색을 안 했나 보지. 답답한데요.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네. 제가 이길 실장 이야기를 했잖아. 3분기까지 9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와 이 이야기가 실현이 된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 우리가 훨씬 빠른 건데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기는 말만 해놓고 그냥 보도해버리고 우리는 사실 계약한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점에서 백신의 조기 도입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 이야기를 굳이 다시 할 이유도 없다. 네. 이 점 일단 하나 먼저. 조기 도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네요. 두 번째. 투자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기업의 대미 투자는 비용이다. 예. 이게 정말 비용일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만 없었으면 기업은 대미 투자를 안 했을 것이다. 아하.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되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를 뒤집어서 명제를 만들면 이 명제가 참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네. 한미 정상회담만 아니었으면 기업은 투자 안 했을 거다가 성립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두 개의 보도 내용을 간략히 인용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배터리 업체의 대미 16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한 게 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배터리 업계에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무섭게 성장 중인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A 배터리 회사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부터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어서 배터리 업체들이 그 시기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투자하면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이게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YTN의 보도 내용,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주최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 초청된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장 투자는 경쟁사인 대만 TSMC의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이자 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 세계 1위 목표 달성을 위한 가속화 조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거 제가 보니까 기업이 무슨 자기 회사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대미 투자를 아니 기업이 어떤 데인데? 아니, 기업이 예전 정부는 몰라도 지금 정부에 이렇게 해라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는 네. 장기 이익을 고려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장기 이익을 고려한 어떤 그 선제적 투자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억지로 객출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선도와 생존을 위해서 해야만 했던 투자다.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류고 네. 오히려 기업의 필요에 따른 투자로 뭔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아니라면 올바른 계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신하고. 그러니까
자, 44조로 투자를 했는데 딸랑 55만 명 백신만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이게 거고요. 이 계산이 성리 이거 안 이렇게 맞는 계산하면 안 계산이고, 되고. 안 맞는 기고. 예. 아니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옆에 이게 맞아요. 상업 공부하셨잖아요. 차변 대변. 맞아. 농업인 상업. 하여튼 예. 근데 복식부기에서 포기했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복식이든 단식이든 두 가지가 등가 관계가 있어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저는 네. 계산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해야죠,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계산하는 게 백신 대 대미 투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대미 투자 대 대한 투자.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 또 우리 미국이 우리에 대한 투자. 그렇죠. 이걸 그게 비교를 맞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그 비교점에서 등가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장기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로서 이야기됐던 미국의 대한 투자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 협력을 위한 미국 업체의 대한 투자 협력 파트너가 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뭐냐? 대미 투자한 삼성그룹과 SK그룹. 자, 그다음에 보건연구원을 비롯해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으면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기술 이전. 그렇죠. 만약 앞으로 백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서라 된다고 했을 때 이 바이오 관련해서 기술을 받아야 되겠죠. 삼성 SK에서. 간밤에 뉴스가 또 나오는 게 WHO가 네. 여기서 나온 게 앞으로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이 온다.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 주기설이 그러니까 가장 유력했어요. 뭐냐면 감염병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5년 주기로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감염병 창궐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장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서 사실은 연구 협력이라고 하는 과제가 도출이 됐다고 본다면 이걸 과소평가할 성질의 문제 아니야. 큰 것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덩어리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의 덩어리가 미국 기업의 한국 그러니까 투자 덩어리보다 훨씬 크다고 설령 치더라도 네.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비용이냐? 한번 따져봐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 그렇군요. 계산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계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간에 조금 더 잘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아까는 이제 이익이란 개념을 썼는데 네.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국익이잖아요. 국익. 우리나라의 이익. 그렇죠. 근데 예. 이 문제는 이 국익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냐 국민의 이익이냐. 아하.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건너뛰읍시다. 네. 뭐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든 국민의 이익이든지 간에 그거는 국제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개념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국익의 제1지표는 뭐냐면 국민의 안전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안전입니다. 국가의 생존이고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이 발전인 거죠. 그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이익의 개념 또는 안전의 개념이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객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이익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모든 게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시장 논리라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무엇이 안전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채택됐던 공동 성명의 내용에 놓고 보면 네. 남북 관계, 대만 해협, 쿼드 뭐 별별 얘기가 다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자, 국가의 어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안보, 예.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또 이거는 호평을 해. 근데 왜 그러면 호평을 하느냐? 네. 여기에는 그들의 전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틀이다. 이런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동 성명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잘한 거다. 이런 요건 평가.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되어 보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중국을 자극을 할 건데, 네. 중국이 바로 그러니까 지척에 있는 데인데, 그럼 이건 또 위험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안보에 오히려 또 저해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 안보 노선을 어떻게 채택을 해야 그렇죠. 되고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그러면 합의를 도출했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가 깔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답이- 본인의 신념이 그 또 정파의 신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객관적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아니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남한산성에서 그 주화론과 주전론 그거 해가지고 똑같죠. 예. 그거 아니 인조가 했던 그거잖아요. 그렇게 다를 게 뭐야. 네. 히틀러가 막 했을 때 뭐냐면 스위스는 뭔가 자체 무장하면서 대비를 했고 쟤네가 분명히 칠 거다. 네. 영국은 히틀러 만나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영국 총리가 미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니까 맞습니다. 뭐냐면 노선 자체가 달랐던 거잖아요. 이게 역사에서 수두룩 뻑뻑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거는 해봐야 하는 거고 다들 보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뭐냐면 가치관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다고 저는 치겠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어떤 뭐냐면 비현실적인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네. 외교에서만큼은 초당적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하고 국민의힘이 정권 잡아도 해. 네. 다 해. 그렇죠.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 초당적 대처요. 왜 그러냐면 다만 어떤 국가든 국민이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확 다가와 있을 때는 그때는 초당적 대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왜? 앞에 적군이 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왜냐면 이게 우리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딱 목전에 와 있으니까 네. 이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국익을 실현하는 방법인가를 둘러싸고 정파 간에 싸우는 게 사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게 어쩌면 이 부분이다. 네. 그잖아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의 논리나 중미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는 진보의 논리 모두 안전의 보장책을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마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동북아 질서의 판이 완전히 깨지면서 새롭게 정립되지 않는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계속 거고요. 되풀이될 거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이야기는 안 이거 했고요. 빼버리고요. 다만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것만 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계산이 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 맞습니다. 왜 차변 대변을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엉뚱한 계산을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평가 항목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등렬로 배치해서 하라. 아하. 그잖아요. 좋습니다. 네? 그 우리 모털도사는 건 좀 이렇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평가할 거꾸로 때? 얘기하면 그럼 저는 네. 한번 아까 저는 이게 비용이라고 볼 수 있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거꾸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 불가피했던 대미 투자라면 예. 불가피했던 대미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게 생색을 낸 거 아니냐. 아하. 그럼 우리는 어차피 가성비가 높았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꾸로 평가도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거꾸로. 예.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기준점 잡아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어느 언론에서도 이렇게 평가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그 계산이 잘못된 거 없죠?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산수를 수학을 못 하는데 예. 이건 뭐 아주 단순한 논리적 수학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정말 빌허자, 네. 빌허자를 써갖고 내지 빌공자를 써갖고 공론이 너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공론이다. 봅시다. 예. 어떤 백신을 그러니까 안정되게 조기에 도입하는 걸 제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국민들은요. 해서 예. 다만 하루라도 앞당겨주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저 당겨진다고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네. 큰 흐름을 보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아이러니라고 보는 게 요즘 나오는 뉴스가 이거잖아요. 백신 접종 신청률이 떨어져 가지고 네. 오늘 아마 그 당국에서 뭐 인센티브를 오늘 제시한다고 지금 뉴스가 지금 네, 예고 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도 언론에서 뭐 안 좋다고 하니까 많이 안 맞아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예, 지금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뭐 우리 60세 이제 70세 이상 분들은 나중에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못 맞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뭔가 혈전 얘기를 하면서 두렵어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조건 의사
전화 연결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오늘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런 아쉬움은 있었죠. 네. 저 44 중에 조금이라도 국내 공장 하나 더 지으면 네.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니까 꼭 이거 저랬어야만 될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서 네네. 물어봤잖아. 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뭐 국내는 2030년까지 510조 네. 투자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다는 거죠. 다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그만큼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는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또 그런 주장을 했던데 그것도 그것도 안 말이 맞는 안 거죠. 맞는 거죠. 그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500조 이상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하겠다 하는데 그잖아요. 응?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예요. 기업이 그 뭐 사내 유보금이 뭐 몇백조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안 한 거는 그럼 매국노에서 안 하느냐. 그잖아요. 그래서 네. 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네. 계산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만큼은. 맞습니다. 그잖아요. 계산만큼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뭐 비판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비판의 논거라든지 계산법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살짝만 비틀어 보면 허점이 보이는 계산법이라면 그 계산법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셨어요. 콜라보 얘기를 하시네요, 진짜로 짤짤이 쇼하고. 한번 할까 진짜? 그리고 더마카 출연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더마카와 콜라보도 해야 되는데. 더마카랑 저랑 같이 앉으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 응? 더마카는 얼굴을 공개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지 당연히. 이 앞에 앉혀놓고 좋습니다. 그러게 자, TK님이 네. 얼순무당과 이니셜이 붙었다. DMK 더마카를 DMK라고. DMK 같이 언제 출연하나요? 짤짤이쇼 콜라보 전에 이거 먼저 하자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마카한테 좋습니다. 일단 윤허를 받고. 예, 더마카 윤호를 좀 받고 우리도 되면 좀 출연자들 몇 명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특집 날에. 예. 그다음에 송진수님이 네. 우리도 달나라 한번 갑시다. 아까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그렇죠.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미국 러시아는 1960년대 달나라에 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국이 이제 그 달나라 갖고 월석 달나라 돌멩이 많이 좋아가지고 세계 정상전한테 뭐 선물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네. 영화 장르가 SF이기 때문에 SF 보면 이제 이 월석에 뭐냐면 외계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가가지고 에얼리언 얘기네요. 엘리언 영화 같은 그런 것도 있어. 엘리언 영화 같은 거네요. 네. 자, 뭐 요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홍사영님이 왜 국민의힘은 항상 방역 실패 국가인 일본과 비교를 할까요? 아니 비교를 하는 거 좋다니까요. 비교돼 논리만 맞으면 아니 비교해야죠. 정확히 팩트를 갖고 비교하시라고. 맞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맞아 거예요. 떨어지면 비교되는데 아니 비교가 안 팩트부터가 되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틀리잖아요 지금. 네. 그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지금 계속 글을 쓰시는데 40조 투자하고 백신 50만 회 가져오는 기적의 상술. 그러니까 방송 하나도 안 들었죠, 이분. 다시 한 번 더 그 재생되는 프로가 있으면 보시고 민민님 보시고 한번 그 본인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 엄복동님이 네. 백신 조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하죠. 네. 위험성 부각시켜 접종을 거부하도록 조장하는 거 문제입니다. 네. 아니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백신 남아도는데 예. 백신을 안 맞아가고 난리. 아무도 안 맞으려 그래요. 부작용 많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자, 폴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투자를 하겠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기업은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다음에 안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 그 얘기까지는 네.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44조를 투자한 게 그러면 이제 정권이 압박을 해서 하기 싫었는데 그러면 투자한 거면 그건 관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예. 일찍이 박정희 정권이나 뭐 전두환 정권 전두환 뭐 보수 정부 때는 계속 했던 건데요. 더 이상 얘기 좀 합시다. 네. 박근혜 최순실 뭐 그런 거 생각나네요. 보라돌이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1년 남은 정부가 시킨다고 잘 도와갔다. 이게 기업도 하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냉정하네. 그렇지. 기업도 아니고 아무도 말 안 들어요. 자기 이익이 안 나는데 왜 말을 하겠습니까? 박로스님이 마지막으로 관성적 반대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정치력 하수. 관성적 반대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사실은 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사실
이래저래 보면서 뭐 몇 가지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언론만 보면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내가 볼 때는 언론도 갈팡질팡하고 아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네,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자 오늘 왕팬님께서 진행 잘한다 김정배. 김정배 누구야? 그러니까, 김종배입니다. 네. 그리고 머털도사입니다. 여기서는 네, 김중배라고 하는 분들.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김정배예요? 제가 30대 초에 네. 그 줄에서 달라는 편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 얘기 안 했어요? 못 그게 뭐냐면 원로 언론 중에 이제 그 동아일보 출신 알죠. 한겨레 사장도 하셨던 김중배 김중배 선생님. 씨.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속했던 매체에 칼럼도 쓰셨는데 제가 그분인 줄 알고 줄에서 달라고. 이야, 그런 적도 가셨어요? 저는 김중배가 아니라 종배입니다. 김종배입니다. 네. 네, 어디서는 고래라고 하고 참. 네. 우리 성재경님이 오늘 시선 집중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환영이죠. 언제나 환영입니다. 많은 분들 네, 조금 와서. 안내 좀 부탁드리고 시선 집중 7시부터 7시 5분부터 하고요. 7분부터 하고 네. 또 8시 반부터는 유튜브 연장 방송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월요일 날은 언중유골이고요. 그렇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청기 누설이고 수요일은 박준 변호사가 이제 사법 직접 논담을 패널로 출연하는 합니다. 사법 논담. 예,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시사 카페 그렇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뭐 라디오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뒤에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조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순애와 김중배의 네. 다이아 반지. 네, 왕팬님께서 김종배라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하셨네요. 네. 자, 청기누설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사법 논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